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 학원의 그 원장이기도 하고 면접센터를 맡고 있는 면접센터장이라고 면접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차동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이 끊기니까 말이 버벅댔어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보통 면접 때 보통 많이 틀어드리긴 해요. 가끔씩. 물론 이제 주제를 바꿔서 틀어드리긴 하는데 이게 생각의 차이가 좀 있죠. 저는 뭐 연령대로 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꼰대 부장에 해당될 거고 여러분들은 MZ 세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게 말은 언어는 한국말로 동일한데 이 생각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간극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면접을 보는 이유도 이런 간극을 최소화한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0분 정도, 한 40분 정도 면접을 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7급이니까 토론을 하지 않게 되면 한 40분 정도 아마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토론을 하게 되면 한 검토 시간 포함해서 1시간이니까 총 100분 정도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나마 100분은 그나마 좀 낫죠. 필터링을 할 확률이. 근데 한 30분, 40분 만에 아니 쥐들이 뭔데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30분에서 40분 동안 평가를 못 한다는 것도 지극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좋아. 내가 100명 중에서 98명 내가 필터링을 못해도 진짜 이상한 애 2명은 필터링 하겠어. 그게 면접이에요. 그게 공무원 면접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쪽 작년 거 통계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 거 통계를 좀 봤을 때 일반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정직까지 7급의 어떤 선발 예정 인원과 최종 합격 인원에 따른 배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 본인 여러분들 중에서 커트 1배수 안쪽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1배수 바깥쪽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늠해 보는 거예요. 대충 내가 한 1.1배수다. 선생님 불안한데요. 뭐 1.1배수까지는 그래도 평상적으로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일반 행정직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6배수 정도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1배수가 뭐 적정 뭐 10명이다. 그러면은 뭐 한 11명, 12명 이렇게 뽑은 건데 여러분들의 배수를 좀 가늠해 보고 내가 만약에 이 배수 바깥쪽이다. 그러니까 배수의 초반이다. 1배수 바깥쪽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극초반이다. 판단되면 해볼 만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수가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상을 노리시긴 해야 돼요. 상으로 가야 됩니다. 목표를 상으로 잡으셔야 돼요. 상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구급할 때 구급 국가직도 보통 지방직에 비해서는 국가직이 조금 그래도 나이브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관대하다? 그건 아니고 동점자를 좀 더 많이 뽑아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방직은요, 딱 정적 인원 거의 대부분 서울시나 특별히 좀 지자체별로 자금에 대한 여유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 빼놓고는요 10명 뽑기로 딱 했으면 10명 뽑아요. 좀 적게 뽑은 다음에 재면접을 통해서 딱 10명을 채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국가직은 사실 그렇진 않죠. 국가직은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조금 더 뽑아줍니다. 뭐죠 그게? 그냥 조금 더 뽑으려고 해서 뽑는 게 아니고 동점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뽑게 되는 거예요. 아마 대충 여기에 걸려 있는 분들 최종 합격한 인원들에서 선발 예정 인원을 빼면 대충 한 36명 더 뽑았죠. 일반 행정직은 한 명 한 명 3명 뭐 이렇게 더 뽑았네요. 근데 일반 행정직렬 9급은 뭐 일반 행정직렬이 아니고 9급은 좀 더 많이 뽑습니다. 좀 더 많이 되어 있는데 7급은 그나마 좀 타깃하게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죠. 뭐 감사, 교정, 보호, 검찰, 출입국 관리 뭐 쭉 있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좀 약간 소수 직렬로 갈수록 거의 정배수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어떡하죠? 저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건 사실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을 맞게끔 해준다라는 말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상은 여러분들이 상을 맞으려면요, 뭐 다른 거 다 둘째치고 하나가 조건이 완수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면접관 운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면접관을 제가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하 나오실 만한 사람들을 중으로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상은 제가 담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내가 커트라인의 바깥쪽에 걸쳐 있다, 너무 많이 걸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위 선생님 상위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많지 않겠죠. 많지 않습니다. 그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고 하시는 분들 이상한 거예요. 상을 많이 줄 수가 없죠. 보통 면접에서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장점이 보통 물론 장점을 먼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장점을 보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는 게 더 쉽습니까? 단점을 보는 게 훨씬 쉽죠. 단점은요, 대충 이제 마음 먹고 딱 이렇게 정말 저 사람을 평가하겠다라고 보고 주의 깊게 한 5분 이상, 5분도 사실 안 가지만 대충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단점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는 항상 면접관들한테 긍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직렬도 확인하셨죠? 7급 국가직은 일반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정배수 정도로 뽑죠. 일반 행정직도 사실 인원수에 비해서 사실 인원수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많아서 사실은 많이 뽑는 것 더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정배수입니다. 1.1, 1.2까지도 저는 해볼만 하다고 봐요. 1.2까지도 1.3 이상 넘어가면 극단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한 예로 국가직 때 7급 작년이었죠. 서울시 붙은 분이랑 국가직 붙은 분 이렇게 있었는데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몇 살이었냐면 그분들이 여자분이 42, 남자분이 45 이랬던 것 같아요. 7급이었습니다. 붙으셨어요. 그래서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경력 평정표나 이런 데다가 본인들 생년 이런 거 안 쓰게끔 되어 있죠. 그거 쓰셔도 사실은 크게 페널티는 없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거죠. 굳이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안 쓰면 돼요. 나중에 교육할 때 다 알려줍니다. 이거 빼고 그 인재상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아까 전에 막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 국가에서 국가직에서 인재상을 수립한 게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부터 적용은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적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무원의 인재상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원래 과거부터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인재상이라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하죠.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인재를 뽑고 싶다 우리 회사에 열정, 창의, 혁신, 인간미, 도덕성 이런 거고요. 포스코는 뭐 실천, 창의, 배려 이런 거네요. 구글 같은 경우도 뭐 각 회사마다 뽑고 싶은 인재상이 좀 이렇게 틀리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계략적으로 다 중복이 되긴 합니다. 근데 가치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 뭐 이런 것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기업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창의 혁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근데 공무원은 좀 명확하게 좀 틀려요. 해양 경찰이나 경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헌신, 용기, 정의, 청렴, 유능, 책임감,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거에 시중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봉사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상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죠 면접 기간 동안은. 왜냐면 국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그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선생님 저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면접관한테 정말 나의 본연의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까발려 주는 건 참 고마운데 여러분들의 그 진심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1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포장은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포장을 하라는 소리예요. 예쁘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구절절 여러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면접관들한테 얘기해봐야 관심 1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별로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내년부터 적용시킬 인재상은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뭐 윤리 책임 이런 겁니다. 요거를 그냥 뭐 땅 따가먹기 식으로 해서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설문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선배인 공직자분들한테도 설문도 하고 막 서로 조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뭐 이따가 뭐 자세한 얘기는 최한태 선생님도 해주시겠지만 여기서 제일은 뭔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제일 우선시해서 볼 건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면은 뭐가 제일 우선시해서 볼 것 같아요?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예, 이 소통 공감은 누가 많이 의견을 제시를 해줬냐면 국민들이. 이놈의 공무원들 갔더니 소통도 안 되고 맨날 불친절하고. 그래서 의견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헌신, 열정은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꼰대 부장이.
여러분들의 상사 퇴근 맨날 칼퇴근하려고 그래.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사실 워딩을 보면 알아. 창의 혁신은요. 뭐 이것도 뭐 꼰대 부장이 했겠죠. 윤리 책임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니네들 왜 이렇게 비리를 많이 저지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워딩의 키워드만 보더라도 누가 이거를 제시했는지가 사실 대충 보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도별로 좀 틀려요. 2020, 13년, 14년, 15년, 16년이 틀린데 여기서 제일은 제가 볼 때는 소통이랑 공감입니다. 어떤 릴레이션십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들 면접에 나중에 포커싱을 마실 때 여러분들이 5분 발표를 하든 아니 8분 발표를 하죠. 여러분들은 8분 발표를 하든 토론을 하든 개별 면접에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든 간에 뭐가 문제냐면 최소한 이 친구가 인성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혹은 역량 면에서도 괜찮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말이 안 돼. 그러면 판단하는 게 애초에 애시당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미흡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그냥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원 중에서도 굉장히 상당수 부분이 소통 공감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금방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또 할 거 2부에 또 할 거기 때문에 면접관 A, B 또 하나 더 있는데 면접관 C까지는 가야 돼요. 면접관이 보통 3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평가는 이렇게 받게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 면접을 점수를 주는 거는요. 경찰 공무원밖에 없어요. 10점, 9점, 8점, 7점, 6점, 1점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 경찰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다 상중하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애매모호하죠. 실제로 부산 교육청인가? 지역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 교육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수험생이 19살인가 20살인가 그랬었는데 자살을 했죠. 왜냐면 걔가 0.3배수 안에 들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0.3배수 안에서 떨어졌으면은 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0.3배수인지 0.7배수인지 어쨌든 1배수 안쪽이었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7배수인가 그랬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죠? 그럼 사실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미흡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흡이면 정도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친구가 뭐 어떻게 막 해가지고 그걸 다 받아냈어요. 평정표랑 이거를. 근데 사실 미흡이 아니었던 거야. 이제 보통이었는데 상 맞은 애들이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조에만. 근데 사실 그 원래 보통 하 같은 거 맞을 때는 거기다가 하를 주는 사유를 보통 쓰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상을 준 친구들에 대한 서열가 뭐 기입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지자체별로 좀 틀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약간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면접관 5급이었는데 그 5급 사무관이 약간 문제가 좀 있었대요. 면접할 때. 그러니까 약간 특정인에 대해서 상을 주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이게 면접이 약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면접관의 입맛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한 1, 2년, 2, 3년 공부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막 좌우지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죠. 다 아시는 부분일 텐데 한번 볼게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여러분들이 상을 맞으려면요. A관도 요거 다 상 줘야 되고요. 그죠? 요거 상. 다 상 맞아야 돼요. 상 맞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면접관들이 편한 방법은 그냥 중 때리는 거고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근데 하는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면접관이 부산에 있던 그 면접관이 만약에 그런 뒷돈을 받거나 이런 불법적인 거래가 없었다면 면접에 대한 평정은 그냥 재량이에요. 면접관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부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면접 과정에 뭐 생년을 썼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태어난 연도를 썼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음만 안 받으면 되죠. 우리가 이거를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면접의 목표를 방향성을 어떻게 목표를 정해야 되느냐로 귀결이 돼요. 우리가 일반 보통 공기업이나 삼성 혹은 구글 이런 사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수많은 인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구글 면접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이겨야지. 내가 여기서 최소한 원탑은 안 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내가 탑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뽑을 건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죠? 근데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 뽑으면 그만이긴 하죠. 근데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실 상보다는 중에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러면 어때요? 면접관들이 이런 거예요. 일반 사기업은 면접관들의 시각 자체가 되게 인격적으로 좀 인성적으로도 좀 바르고 능력적으로 역량 면에서도 괜찮은 애들을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서류 같은 것들도 제출을 하죠. 학력도 제출을 하고 뭐 자격증도 제출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어때요? 제출하는 게 별로 없죠. 그냥 여러분들 필기시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서로 다 통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들어와 계신 건데 공무원 면접관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상에 가 있지 않고요. 상 관심 없습니다. 별로. 대부분 중일 거니까 얘만큼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뭐 1.3배수든 4배수든 간에 일단 1차 목표는 하를 안 맞기 위한 면접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명확하죠. 일단은. 근데 하는 줄 수 있어요. 자, 하를 맞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정신 자세에서 이분이 하를 줬어요. 그리고 이분도 하를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하를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그냥 미흡이죠. 미흡. 맞죠? 위원회 가반이 5개 평정 요소를 모두를 상으로 하면은 사실 평정한 경우는 상이고요. 위원회 과반이 5개의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루 평정한 경우 2개 항목을 하루 평정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미흡입니다. 상을 줬어도 미흡이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어느 하나에 이렇게 하를 공무원으로의 정신 자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이렇게 하하 줬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동일 요소에 하루 평정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미흡입니다. 훨씬 미흡 주기가 편하죠. 상 맞는 것보다는 미흡 주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분은 요거는 한 중 줬고 그다음에 2개 항목 이상을 하루 준 경우는 어떻게 된 걸까요? 2개 이상 항목 이렇게 하 그다음에 여기는 중 줬는데 서로 다르게 하하 이렇게 줬어요. 이것도 미흡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은 사실 굉장히 정량적이지 않죠. 정성적이잖아요. 느낌적인 부분으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건 사실 좀 약간은 정량적으로 가깝죠. 말을 그나마 좀 유연하게 잘한다 싶으면 정량적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판단을 할 때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같은 경우는 뭐 설사 여러분들 막 껌 씹는 표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공무원으로의 정신 자세 이것도 사실 애매해요. 그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말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7급 국가직 공무원 면접에 있어서 국가직 요거죠. 요거. 인성검사, 자기소개서, 개인발표 8분, 개별과제, 사전조사서 이렇게 갔네요. 이게 폰트가 바뀌니까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별질문, 집단토론. 요 집단토론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 9급에 인천에서 토론을 했죠. 9급인데 인천인데 토론을 했어요. 물론 그 토론이 9급 토론은 굉장히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개인 발표 느낌으로 보통 준비를 시켜서 보냈는데 7급은 약간 토론이 좀 시간이 훨씬 더 길죠. 50분 정도 가니까.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집단 토론.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국가직 인성검사 안 하죠. 자기소개서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지방직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방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지방직 시험 치시는 분들도 한 명 제가 봤어요. 자, 국가직은 인성검사 안 하죠. 자기소개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개인 발표하고 개별과제. 개별과제는 뭐죠? 경험형이랑 상황형이죠. 여러분들 면접 질문 지금 하나는 알고 계시죠? 뭐죠? 개별과제에서 경험형은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게 요번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 적용될 것 같긴 해요.
경험형이 뭐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나오니까. 그다음에 집단 토론은 국가직이 원래는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하다가 올해 할지 안 할지를 사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아시죠? 뭐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여러분들이 알면 충분히 대비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토론을 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전 8시까지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8시까지 가셔야 돼요. 8시에서 조금 시간 벗어나잖아요. 못 들어가세요. 막으니까 8시까지 가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토론을 안 하게 되면 오전 8시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게 오전반. 오후반은 12시 10분인가 20분까지 가시면 되는 거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토론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 종일 면접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뭐 조별로 좀 틀리긴 하겠지만 6시까지. 뭐 일찍 시작, 뭐 점심 먹고 일찍 시작했다. 그러면 일찍 끝나겠죠. 자, 그래서 오전 8시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시 10분에서 9시 30분, 오전 9시 30분 사이에 평종표.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공무원분이 막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막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다가 1시간 20분, 총 1시간 20분 시간 중에서 나머지 20분은 면접 과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면접 과제는 뭐죠? 경험형, 상황형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토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한 번에 진행되니까 이 면접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까먹어. 근데 이게 토론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오전에 작성을 해갖고 제출하잖아요. 오후에 밥 먹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토론을 그때 오전에 해요. 이렇게 오전에 이거 과제 작성하고 토론을 요때 하거든요. 아, 이거 불편하게 되겠네. 네. 토론을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 사이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검토하시고 토론을 50분 정도 하시게 되는데 이때 토론과 면접과제 작성을 하신 후에 면접과제 작성한 거는 제출을 하시고 토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이 면접과제 작성한 거 가지고 여기서 질문을 또 받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까먹겠죠. 그래서 점심시간 때 만약에 토론이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좀 복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뭐 썼지 못 썼지 뭐 이런 거 있죠. 맞죠? 이게 좀 약간 함정이긴 해요. 그 다음에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 1시간 동안 토의 과제에 대해서 검토 및 작성을 10분 정도, 10분밖에 안 줍니다. 이거는. 면접 과제 작성은 20분 정도 주는데 토의 면접은 50분 동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12시 10분부터 6시 10분까지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조별로, 조가 많다 보니까, 그죠? 발표문, 8분 발표라는 걸 하죠. 여러분들은 8분 발표도 하셔야 돼요. 5분 발표 아니고. 선생님 8분을 꼭 채워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닌데 최소한 5분 이상은 넘겨야겠죠. 6분 이상. 면접관들도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고 있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하실 건 하셔야 돼요. 네, 검토 작성하는 시간이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발표 15분. 개인 발표 15분이라는 뜻은 8분 정도 발표를 하고 나머지 7분 내외의 시간을 질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발표문에 관련해서. 그래서 합쳐서 15분이라는 소리입니다. 발표는 8분 하실 거고 개별 면접이 한 25분 정도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의 당락은 어디서 결정되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영향을 다 미치긴 해요. 근데 저 개별 면접에서도 역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스무스하게 거기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별 면접은. 왜냐면 이 개별 면접은 본인들이 보통 준비한 거에서 대부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면접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막 나이스하거나 고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면접 질문을 받는데 한 40분 정도 우리가 면접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을 때 맥시멈 정말 찍혀 있는 사람 아닌 다음에야 한 15개 이상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면접 질문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 15개, 맥시멈 15개의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보통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정책 사항에 대해서 막 아젠다를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고 정리를 하겠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고 개별 질문에 관련된 부분은 대충 평균적으로 한 200개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대충 대부분 다 나옵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막 군인이 막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군복 하나 딸랑 입고 가는 거예요. 총도 하나도 없이. 근데
무기를 막 수리탄 막 주렁주렁 메고 막 여기다가 탄창이랑 막 백팩에다가 막 무기 잔뜩 쌓아놓고 가면 물론 이제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든든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무기를 안 쓰고 싸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데 준비는 하란 소리예요.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면접이 사실 별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 혹은 내가 답변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의 훅 치고 들어올까 봐.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어렵고 두려운 겁니다. 하다 보면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드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성검사랑 자기소개서는 안 하죠. 사실 안 내요. 국가직에서도 안 하고.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합니다. 인성검사도 하고 자기소개서도 여러분들 왜냐면 면접 개별 질문이 자기소개서 해보세요 할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백그라운드 여러분들이 다 작성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대로 질문이 들어오면 빼가지고 답변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소개서는 정형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서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는 페이퍼로 써놓으세요. 써놓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중얼중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입 밖으로 내서 얘기를 하세요. 입 밖으로. 네? 거울 보고 하시든 거울 보고 거울이 없으면 그냥 혼자서라도 입 밖으로 내면서 조용한 공간에서 사람들 많아서 쪽팔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입 밖으로 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인성검사를 아마 하신 분들 지금 아마 한 20분 정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인성검사 하시게 될 거고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 발표 한번 보죠. 개인 발표에서 과제를 작성해야 되는데 8분짜리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이건 오후에 작성을 할 거예요. 오후에. 이거는 오전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오후에 작성을 합니다. 발표할 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21줄 정도 됩니다. 세보면 아마 21줄 정도 될 거고요. 여기다 대고 본인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개인 발표 한번 해볼까요? 보통 굉장히 많은 아젠다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게 돼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뭐 대충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쭉 많은데 하나 클릭을 해볼까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대충 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시문이 안 보이죠?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도별 보행 교통사고 사망 추이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아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도적 정비부터 시설 보완까지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담당 주무관으로서 다음에 제시 자료를 참고하여 1. 보행 교통사고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두 번째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작성 후 발표하시오. 이게 주제문입니다. 거기 아마 대충 여러분들 그 가이드집 나눠드린 거에 아마 있을 텐데 요거를 뭘 보고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9급 시험에서의 5분 발표의 제시문은요 상당히 짧습니다. 대충 한 3분의 1 정도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길어봐야. 근데 7급은요 조금 제시문이 길죠. 형태는 비슷해요. 일단 현황이 나와 있죠. 거의 일괄적이에요. 대충 어떤 제시문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혹은 아젠다의 현황이 보통 제일 앞에 나옵니다. 거의 한 번도 예의 없이 이렇게 나와요. 현황이 나오고 그럼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 한번 읽어보겠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고지를 미리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기 참고 자료라고 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게 해결 방안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녹여가지고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논점에 있어서 사실 이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만 좀 조심하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8분 동안 할지를 연습을 그동안 하시는 겁니다. 8분 동안. 그리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마 여기서 9급 서울시나 혹은 아니면 5분 발표를 하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턴이 정형화됩니다.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되게 좋은 워딩들 있잖아요. 그거를 빼가지고 갈아 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상을 노리셔야 되는 분들은 엄청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이렇게 대충 한 2장에서 한 3장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검토할 시간 몇 분이죠? 그래서 아이고 한번 볼까요? 그럼 지역사회 갈등과 관련하여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런 홍전탑 관련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로는 예, 요게 배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대충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중정도 돼요. 이제 배드긴 하지만 뭐 대충 다 이렇게 하니까 그 100명 중에서 여러분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죠. 근데 다 이렇게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잘하는 애들 있어요. 진짜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한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죠. 이게 사실 너무 좁고 좀 더 넓게 앉아 있어요. 짧은 시간에 자료를 분석 정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사회 갈등과 관련하여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밀양 송전탑 관련 갈등 사례에서도 알려졌듯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을 입주하는 상황에 대해 극단적인 근거까지 동원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로는 예. 뭐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중간에 끊어지긴 했지만 끝까지 잘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잘하는 것 같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날 제시문을 받아가지고 안 보고 물론 이제 좀 보긴 하겠죠. 이게 사실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0원이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뭐 이렇게 아예 적은 건 아니고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게 돼요. 일단 어떤 거죠? 여러분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때요. 그러니까 미흡을 주거나 혹은 중을 주거나 상을 줄 때도 어떤 하나의 특정 항목에 있어서 가지고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선입견이냐 되게 포지티브한 선입견을 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포지티브한 선입견을 주다가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첫 방에 딱 네거티브한 선입견을 딱 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질문에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역으로 또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 부정적인 게 한 0.5배수라면 그 다음 것도 똑같은 형태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배가 돼요. 훨씬 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만약에 그것도 해소가 또 안 되잖아요. 그냥 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 발표 8부는 이거와 같아요. 아까 전에 보셨던 거. 그다음에 개별 과제로 볼게요. 개인 발표야 뭐 이거는 만약에 발표 집단 토론이 들어가면 이건 오후에 하는 거니까. 개별 과제는 경험형이랑 상황형이 되어 있죠. 이 경험형과 상황형은 이거는 몇 분이죠? 우리 작성하는 거 오전에 20분 하는 거니까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전에 작성해 놓고 오후에 만약에 이거를 질문을 던질 거잖아요. 이건 발표하는 게 아니고 면접관들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질 건데.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질문을 유도해서 얘기하시는 친절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항상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단 경험형은 이미 제시문이 제시가 되어 있죠.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작년도 그렇고 거의 한 3, 4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경험형은. 경험형의 질문은 뭐였죠? 이거죠. 먼저 이거예요, 이거. 질문. 이것부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임용 이후에 근무하고 싶은 부처 혹은 기관, 담당하고 싶은 직무 정책에 대해 기술하시고 응시 분야 관련 이해도와 교과목 수강, 뭐 각종 활동 등 해당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소설식으로 쓰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20분 동안 여러분들 기술하셔야 되는데요. 거기다 여러분들 주구장창 거의 서술식으로 쓰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면접관들이 그거를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귀찮기도 하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소설형은 다시 내가 어떤 뭔가 준비하기에 되게 부족했다. 뭔가 하기도 애매하고 쓸 말도 없다. 그때는 소설형으로 쓰세요. 그거는 감추기 편해요. 내가 준비를 덜 한 거에 대해서. 왜냐면 면접관이 그걸 보고 이제 분석을 한 후에 질문을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두 가지 형태로 쓰기를 추천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악필 있잖아요. 악필은요, 물론 노력은 해야지. 개선에 대한 부분은 깔끔하게 쓰는 노력은 해야죠. 근데 그게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가잖아요. 응시장에 가면은 긴장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태적인 관점에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두 가식은 두 가식이긴 한데 희망부처, 뭐 고용센터, 뭐 이런 거 이렇게 노력과 경험 뭔가 있는데 짜증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죠? 면접관들은 짜증 안 날까? 네, 똑같이 짜증 나요. 왜?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거든. 근데 제 글씨가 저 따위면 짜증 나겠죠, 당연히.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형태적인 관점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건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고쳐봤어요. 어떻게 고쳤지? 이렇게. 그냥 딱 기호나 부호만으로. 그 다음에 들여쓰기 이 정도만. 제가 글자는 안 바꿨죠. 제가 이거 카페에서 일일이 그림자 내가 어떻게 편집을 할지 잘 모르니까 그림자판에다가 이거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정해갖고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글자는 안 바뀐 상태에서 제가 포인트만 이렇게 줬거든요. 문장의 기호나 이런 포인트만 줬어요. 이런 연습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양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글자가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두 가지 형태로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경험형인 거죠. 상황형도 마찬가지예요. 상황형 똑같이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상황형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뭐 경험형에 대한 질의를 막 던지겠죠, 면접관들이. 이제 그게 이제 했다고 치고. 어차피 경험형에 대한 질문은 뻔하잖아요. 네가 이 부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블라블라블라 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답변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황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면접, 개별 면접이든 오픈 스피치든 간에 이 모든 발표도 마찬가지고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면접은 하나의 귀결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에 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깊숙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이 상황형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형에 대한 질문은 이런 거죠. 보통 면접은 크게 성향 파악 질문과 직업 간에 관한 파악 질문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의 성향 파악에 대한 질문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의 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향, 모든 거는 다 성향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소개 해보세요. 열심히 살아왔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상 관련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뭐 이거겠죠. 근데 이런 상황형의 질문은 이런 거죠. 네가 미래의 나입니다. 저건. 네가 미래에 이렇게 행동을 할 건데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면 너는 어떻게 행동하겠니? 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내가 했던 나의 경험형에 대한 어떤 과거의 나와 미래, 과거에는 이런 거,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 답변이 있죠. 제가 잠도 엄청 많고요. 과거에는 좀 게으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미친 짓이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면접관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되게 부정적인 키워드인 걸 옆에서 끄집어 왔었잖아요. 거기에 꽂혀 있어요. 이 새끼는 과거에 게을렀으니까 지금은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만 미래에도 게으를 놈이구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형 질의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 유아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기본적으로 기가가 작성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니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규 개정을 고려하신다는 의견이신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트렌드나 고객들의 소비 성향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민원이 제기된 배경이나 원인, 현상 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기된 내용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요즘 재래시장의 떡집이나 반찬 가게에서 배달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거운 시장 가방을 들고 시장 전체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고객들이 먼저 요청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재래시장도 자체적으로 온라인 마켓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나 시장 상인들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이 각각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가장 큰 이익을 볼 사람들은 해당 업소 상인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상인들로부터 식품을 구입할 일반 국민들, 즉 소비자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르게 영향을 받게 될 관계자들이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이나 이미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업종 전환을 한 동일한 업소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각각 기대하는 바는 일단 이를 제기한 민원인가 시간 관계상 끊겠습니다. 문제를 갖고 예. 어떻게 보여요? 그냥 말 잘하는 것 같긴 하죠. 근데 사실 논점 파악은 되십니까? 잘 파악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어떤 주제문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려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이스한 답변을 기대를 할까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1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답변의 옳고 그른 부분은 사실 면접에는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기승전결을 가지고 객관적 타당성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정도입니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나 개별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한테 보는 관점은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일 많이 요번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당락에 제일 많이 영향을 끼쳤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시그니처한 질문이긴 합니다.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면 할 겁니까? 할 거예요? 할 겁니까? 네, 이런 거죠. 정답이 이런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또 그럼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 할 거예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어느 게 정답이에요? 둘 다 이상하죠. 둘 다 이상한 이유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얼마만큼 본인들이 효과적으로 넣느냐에 사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이 시그니처하게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나왔는데 한 4-5명은 된 것 같아요. 왜? 그게 그 배수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으니까. 근데 거기서 좀 버벅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견지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철밥통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말에 대한 포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연습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은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있어서 되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의 완수를 목표를 두고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에 대한 핵심은 축소를 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되게 편합니다. 다만 소수의 경우 일부 공직자분들의 어떤 불친절한 행동, 불법적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수가 어떤 그 소수의 문제들 때문에 다수가 되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뉴스에도 발표가 되다 보니까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내놓으면 훨씬 좋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언제든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인식 하에서 우리가 다 함께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사랑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관련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신의 꿈은 뭐예요? 지구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너무 확장되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드는 게 좀 웃겨서 그렇긴 한데 물론 지구 평화 지킬 수 있죠. 내가 페트병 안 쓰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휴지 많이 종이 안 버리고 이면지 쓰고 하면 지구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설명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인트로 부분을 잘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면접관들이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사안이 사실 몇 가지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의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되게 핵심적인 사항들에 있어서 좀 포지티브한 선입견을 한 방에 딱 심어줄 수 있으면 면접은 그다음부터는 좀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 토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은 끝으로 하고 설명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집단 토론은 여기죠. 집단 토론은 오전 10시 10분부터 보통 이건 이제 시간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어요. 토론 안 하면 제일 좋은 거죠. 저희도 토론 안 하면 편합니다. 토론이 대비시키기 어려워서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쉬운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잖아요. 50분 토론해야 돼요. 50분. 그러니까 힘들었죠. 대충 한 6명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한번 여기서 띄워놓고 봤어야 되는데 딱 이쁘게 다 해놨는데 토론 면접의 목적은요 어떤 자료 정리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 표현력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평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토의의 주요 제시문은 최근 이슈 사항들 또는 정책 이슈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서칭을 하셔야 돼요. 그쵸? 특히 여러분들 경험형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들 하잖아요. 나중에 최한태 선생님이 얘기하시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싹 다 조사하세요. 싹 다 조사하시고 정책 이슈 사항들 다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제시문 관련된 법규나 쟁점 사항들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시문에 이렇게. 토의 방식은 보통 자유 토론입니다. 사유자는 자율이죠. 보통 구급 시험에서 토론이 있는 시험은 인천 요번에 있었고 경찰 공무원 시험은 토론이 있어요. 집단 면접에서 토론이 있는데 왜 경찰은 토론을 하는 줄 알아요? 이 친구의 공격 성향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나의 의견을 개진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얼마만큼 깔아뭉개느냐 안 깔아뭉개느냐도 사실을 봅니다. 물론 그거를 보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진하는 순간 마이너스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싫어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사회자는 자율입니다. 사회자는 면접관이 이미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사회자 없이 토론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면접관들 한 3인이 들어오는데 그냥 대충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봐요.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이 친구가 최소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나이스한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는 게 아님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조직성에서 혹은 논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녹아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토론, 면접위원 3인 개입을 거의 하지 않고요. 주로 발표 토론 위주로 보통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면접처럼. 주의사항이 있죠. 논점에 대한 이탈은 그래도 최소한 제시문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제시문 바운더리에서 너무 먼 데로 가면 이 친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을 네거티브한 선입견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논쟁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논쟁. 그게 토론이 건강한 토론이 돼야 되지 어떤 누구를 까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흥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간혹 있는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논쟁 주의하시고요. 경청의 이미지가 좀 필요합니다. 귀담아 듣는 느낌 있죠,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이거죠. 개인 발표, 8분 개별 과제. 사전조사서는 원래 자기기술서라는 명칭이기도 한데 사전조사서는 보통 지방직 7급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냥 개별 과제, 경험형, 상황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 질문, 집단 토론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물론 토론이 발표가 한 언제쯤 되죠? 11월 초에 되나요? 11월 1일 맞죠? 너무 늦어요. 내가 그때 발표를 기다렸다가 모르는 걸 대답하기 일단 요거를 조금 약간 약하게 주고 가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이야 뭐 서로 얘기하다 보면 쑥스러우니까 얘기하기 사실 상당히 힘든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본인의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돼요? 장단점 설명하셔야 되죠. 장점도 하셔야 되고 단점도 하셔야 됩니다.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점 5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친 거죠. 뭐지? 단점 하나밖에 준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이런 거. 그냥 최소한 한두 가지 얘기하고요. 최소한 나머지 준비 안 했죠. 억지로 끌어내지 마세요. 면접관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얘가 당황 속에서 찐 모습이 나온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 그리고 단점을 준비할 때도 그냥 뭐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점을 준비할 때도 해야 되는 단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단점이 있죠. 솔직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약을 먹어야 잠이 들어요. 이런 거 안 되죠. 미친 겁니까? 저는 음주운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요. 미친 거죠. 하지 마, 제발. 이런 거. 단점도 이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 단점 얘기할 때 어떤 거죠? 저는 잠이 많은 편이, 저는 되게 꼼꼼한 편이기 때문에
업무의 처리 속도가 되게 늦다.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하는 단점이긴 하거든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럽 사람과 아시아 사람의 성향 차이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 사람은 약간 개인주의적입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 그중에 유럽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진짜 좀 그래. 제 경험은 바로. 근데 아시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어때요? 약간 개인주의적이는 않죠. 개인보다는 조직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가 그렇죠? 다 그런, 물론 아시아 사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좀 그런 편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사라고 하는 제 나이 또래의 꼰대들은 최소한 어떤 조직에 혹은 아니면 어떤 파트너 팀의 수장일 확률이 되게 높죠. 조직을 최소한 몇 명이라도 거느리고 있을 만한 상사분들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조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부분들은 본능적으로 사실은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일단 조직적인 부분이 훨씬 강하다 보니까. 근데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일단은 꼰대 위주이긴 한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능적으로 내 조직이나 혹은 어떤 조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단점은 저기 조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단점이니까 되게 쉽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은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배제를 좀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왜 깨졌지? 원래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뭘 할 건데 인성검사를 10월 3일 날 지금 우리 10월 5일이죠. 10월 3일 날 하신 분들이 일부 있을 거고 지금 요 파란색은 지금 저희 나눠드린 거에 다 있습니다. 최한태 선생님이 이제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 스터디 OOT를 발표를 하고 지금 목요일이죠. 다음 주 지나서 강의를 화요일 날 첫 번째 진행을 하고 스터디 OT 조별 발표를 합니다. 조별 발표를 하고 인적성 분석 특강을 제가 또 하고 인적성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국가적에서는 안 하지만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단 분석을 좀 하고요. 그 분석의 토대로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그쪽으로 많이 던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1차 스터디 첫 번째 여러분들의 1차 스터디는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때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뭐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각 직렬에 대한 홈페이지 탐색하고 공직가치 암기하고 해야 될 숙제들이 되게 많죠. 1차 스터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성향 파악에 대한 질문부터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서로 평가를 웃기긴 하지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터디원들이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해서 뭐 자료서 너 찾아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자기 자료는 자기가 찾아서 해요. 그리고 그 스터디원들한테는 그냥 평가만 받으세요. 한 사람당 여러분들 30분씩만 받아도요. 대충 한 4인 1조로 돌아가게 되면은 2시간 금방 후딱 갑니다. 그리고 매일 볼 필요 없어요. 매일 봐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일주일에 많아야 한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고 더 필요하면 이제 그때 가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2주차 면접 스터디 본격적으로 여기는 강제예요. 10월 16일 날은 강제로 1차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3주차, 4주차 진행하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스터디가 들어가긴 하는데 5주차 스터디, 6주차 하는데 이 중에 최종 모의 면접을 저랑 하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좀 약간 강약 조절을 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좀 약간 더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뎁스 있게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대장정에 이제 6주차까지 끝내면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 치시면 되는 거겠죠. 끝났나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부 능성 정도, 9부까지는 아니고 8부 능선은 업무신 것 같아요. 배수 안쪽이면 그래도 중이 목표잖아요. 중만 맞으시면 되는 거니까. 배수 완전 바깥이다. 그러면 상을 목표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배수 안쪽이라 하더라도 제가 철저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 미흡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좀 가슴이 아파도 제가 맹렬하게 폭격을
팩폭을 날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